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혼자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여린 부리로 껍데기의 안쪽을 쪼다가 힘에 붙이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 어미닭이 바깥에서 도와 껍데기를 같이 쪼아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알이 깨지는 데는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인 환경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님께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빠, 나 축구가 하고 싶어. 흥민아, 축구 무지하게 힘들어. 너 그래도 할래? 응, 할래. 그렇게 어린 손흥민은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신 손흥정 님이 말하길 인생의 길은 마치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꽃길만 걸을 수는 없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말끔하게 닦인 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함께 오고 때론 가혹하게도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포장 도로가 포장 도로가 되고 건물이 한 층, 두 층 올라가서 완성이 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나아질 일만 남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베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오늘은 그 손흥민 선수에게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가 갖춰야 할 실력과 기술을 가르치고 그 재능을 뒷받침해줄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르치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짱과 자신감을 가르쳐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님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흥정님의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축구에 관한 것 그 이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손흥정님의 이야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저의 가슴속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 번쯤 그 이상을 들어봤거나 또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때론 간과하고 지나치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삶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배울 점이 가득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아버지와 그의 월드클래스 아들이 탄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진리와 행복을 항상 멀리서 찾으려고 애쓴 것은 아니었을까? 기본에 충실한 삶의 자세나 태도들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았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그런 기본을 모두 갖추고 살아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더 새롭고 자극적인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멀리만 바라보고 살아온 건 아니었을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손흥정 아버님의 누군가에게는 다소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삶의 철학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삶의 자세나 삶의 태도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손흥정님은 삶과 축구의 모든 순간에 진심인 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님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손흥정님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조금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 28, 국가대표 출신인 손흥정 아버님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서 아버님은 평일에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일용직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셨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방과 후 체육교실 강사도 하고 학교 시설 관리 일도 맡아서 하시면서 투잡, 쓰리잡, 가장이라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첫째 의무다. 비록 내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당장의 내 삶과 내 생활은 없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장의 첫 번째 의무라는 그 마음으로 가족을 보살피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공사판에서의 막노동은 손흥정 아버님에게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개똥밭에서도 구를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것, 그게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은퇴 후 그와 가족의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그 힘든 생활에서도 손흥정 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 리듬, 자기 균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기 쉬워집니다. 그 방황이 길어지면 영영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찾아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는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손흥정님은 말합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생각도 흐트러집니다. 손흥정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활 리듬, 자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높고 낮고 길고 짧은 다양한 삶의 언덕, 그 역경을 넘어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평정심과 꾸준함, 나태함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를 잘 잡을 때도 있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는 늘 조용하고 수줍게 찾아왔다가 날쌘 토끼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곤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나옵니다. 그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형상을 보면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일단 알아차리면 쉽게 잡아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뒷머리가 밑머리인 이유는 한번 놓치고 지나치고 나면 다시 잡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 때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기회를 통해서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고된 훈련,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듯한 반복된 훈련, 그 꾸준함과 끈질긴 노력으로
기본기를 갖춘 손흥민 선수의 그 준비는 행운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손흥정님은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어릴 때부터 강조해온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는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끊임없이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운칠기삼. 재주나 노력은 3할 정도이고 운의 몫이 7할이다. 라는 말을 손흥정님 자신에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가 닳도록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게 된 것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독일과 영국 무대에서 축구를 하게 된 것도 모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이의 웃음이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춘이 아름답고 짧게 흘러가듯 우리 생 또한 그럴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생이 100년 넘게 펼쳐진다 해도 이 장엄한 우주의 역사와 자연에 비하면 그건 수억만 분의 1초 동안 움직인 작은 벌레의 자취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날마다 고개와 같고 그리고 쏜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귀중합니다. 감사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운이 좋았다고 내일 운이 좋으라는 법은 없기에 운칠기삼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흥민이 위에는 그 이상 가는 선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면 생활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삶에서는 늘 아래를 바라보고 축구에서는 항상 위를 보아라. 그 생각을 하면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정님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흥민이를 가르치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흥민이가 행복하게 공을 차면 그걸로 됐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매 순간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사느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란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죠. 성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부모의 짧은 생각으로 정한 길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 인생의 많은 선택지 앞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봐. 그것이 뭔지 알면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됐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그것을 해라.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죽음에 다가가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지요. 분수에 맞게 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과 운동장에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단박한 삶,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단박하다 라는 말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 이 단박하다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손흥정님의 삶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그는 항상 이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는 손흥정님의 이런 삶의 자세는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곱씹으며 살아가고 싶을 만큼 많은 생각과 교훈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손흥정 아버님께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냐고 지금 여쭤보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며 겸손과 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실 우리 손흥정 아버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성공보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올해, 다음에 더 성장하면서 언제나 최고의 날은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스스로 믿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님. 그런 손흥정 아버님과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